안녕하세요. ITQ 엑셀 교재 91페이지 풀어보겠습니다. 전월 판매 금액 1번 문제 이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가격 곱하기 전월 판매량, 가격은 37,000, 전월 판매량 54, 이걸 곱해서 표시하라는 거고요. 올림하는 함수는 라운드업 함수가 있죠. 만 단위까지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만원 단위까지 표시한다는 것은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는 절사를 하라는 거예요. 4개를 절사를 하라는 거죠. 마이너스 4를 이따가 입력할 거고, 그 다음에 188만을 입력하고 싶지만 얘는 라운드업 함수, 올림하는 함수니까 여기 7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0에서부터 9까지 어떤 숫자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업하는 함수인 거예요.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189만을 표시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라운드업 함수나 라운드 함수나 라운드 다운 함수나 자릿수 적용하는 것은 정보카드를 올려놓았으니 그 부분 클릭해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식 설명 먼저 보실게요. 문제에서 가격 곱하기 전월 판매량으로 구하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참조를 했고요. 그러면 라운드업 함수 입장에서 보면 이만큼은 어떤 숫자에 해당이 되겠죠? 올림을 할 숫자, 그리고 쉼표 찍은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이 문제에서는 만 단위까지 표시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4개의 자릿수를 절사를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IO셀에 등호 표시하고 먼저 계산부터 해볼게요. F5셀 곱하기 G5셀 선택하고 엔터.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아래로 값을 채워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지우고 그 다음에 만 단위까지 표시를 하라는 거죠. 해서 4자리를 절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서 주어진 함수 라운드업 함수, 올림하는 함수예요. 4, 4, 5, 2 상관없이 무조건 올림하는 함수. 자, 라운드업 함수 입력했고 FX도 한번 눌러볼게요. 넘버라는 곳은 올림을 할 숫자인 거죠. 소수 이하 자릿수 나타낼 때는 소수 이하 2자리 나타낸다 하면 2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소수 자릿수 2개가 붙을 것이고요. 만약에 0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정수가 표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4자리를 절사를 해야 하니까 마이너스 4라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아래로 값을 채웠습니다. 비고입니다. 이 부분에 계산할 거고, 상품 입고일의 상품 입고일 이 부분에 있고, 연도가 2020이면 여기 연도가 처음엔 2020, 2019, 2018 이런 식이죠. 2020이면 신상품, 2019이면 재고상품, 그 외에는 2월 상품으로 표시하라 되어 있습니다. if 함수, year 함수 2가지 함수 주어졌습니다. year 함수는 날짜 데이터를 지정해주면 연도를 추출해 줍니다. 그래서 상품 입고일 이 부분에서 year 함수를 씌워주면 연도만 추출을 해주겠습니다. 결국은 여기 맨 앞쪽 부분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 이렇게 연도 추출한 것에서 그 다음 함수도 바로 이어서 볼게요. if 함수는 논리식 주어주면 이 논리식이 참인 경우 표시해야 될 값 적어주고요. 거짓인 경우 표시해야 될 값 적어주면 그대로 엑셀에 표시가 되는 거겠죠. 문제에서 연도를 나타내서 2020이면
이만큼이 논리식이 되겠죠. 이 논리식이 참인 경우는 신상품 표시를 하면 되고요. 거짓인 경우는 거짓인 경우 해야 될 일 쪽에 와 보니까 다시 if가 나타났어요. 거짓인 경우엔 if로 한 번 더 작업을 해줄 건데 연도를 추출해서 2019인 경우에는 재고 상품이라고 적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2월 상품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품 입고일만 보이면 되니까 전 이렇게 옆으로 가서 해볼게요. J5셀에 등호 표시해서 2월 함수로 먼저 연도 먼저 표시해 보겠습니다. 2월 함수 더블 클릭해서 넣고 이 5셀 선택해 주고요. 가로 닫고 엔터 하면 이렇게 연도만 추출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2020이면 신상품, 19면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J5셀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Y 앞에 IF 가로 열어 보겠습니다. if 함수를 적어 준 거죠. 2월 함수로 구한 값이 2020이다 라는 논리식을 주겠습니다. 등호하시고 2020 이런 경우에는 뭘 표시하냐 하면 신상품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신상품은 문자니까 큰 따옴표 안에다가 신상품 입력하고 이 논리식이 거짓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문제에서 2019이면 재고상품 그 외에는 2월 상품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if를 적어줍니다. if 가로 열고요. 그 다음 앞쪽에 적었던 거랑 너무 흡사하죠. 해서 Y에서부터 이만큼 블록 지정하고 복사한 다음에 뒤쪽에 가로 뒤쪽에 커서 위치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이 아니라 2019이면 재고상품 표시하라고 되어 있지요. 신이 아니라 재고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커서 클릭해서 쉼표하고요. 2월 상품이죠. 큰 따옴표에서 2월 상품 입력해 줍니다. 큰 따옴표하고 가로를 한 번 닫으면 뒤쪽에 있는 if가 완성이 되었죠. 이렇게 뒤쪽에 있는 if가 빨간색 가로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맨 앞쪽에 있는 if에 대한 가로도 큰 가로도 닫아야죠. 그래서 가로를 닫고 엔터 하겠습니다. 채우기 이용해서 값도 모두 채워 볼게요. 첫 번째 if에 대해서는 논리식인 거고요. 그 논리식이 참인 경우는 2020이면 신상품 표시하고 거짓인 경우는 뭔가 하나만 표시해야 되면 이 부분에 큰 따옴표에서 뭔가 입력해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표시해야 될 값이 두 가지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if를 줘서 논리식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논리식을 주고 이 논리식이 참인 경우 재고 상품 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2월 상품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계산식 넣어야 되겠고 블랙체리 입고 요일, 블랙체리 입고일의 요일을 구하시오. 블랙체리 상품 입고일이 이 부분에 있네요. 이 날짜에 대한 요일, 이게 무슨 요일인지 여기다가 월요일이면 월요일, 수요일이면 수요일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하라는 거죠. 얘 보니까. 주어진 함수는 추주 함수, 위크데이 함수 두 가지 함수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위크데이 함수에 대해서 먼저 보실게요. 위크데이 함수는 시리얼 넘버, 날짜 데이터를 지정해주면 그 날짜에 대해서 요일을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근데 요일을 바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런 식으로 요일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요일에 대한 숫자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리턴 타입에 따라서. 그럼 아래쪽에 데이터 한번 보실게요. 여기 C12셀인데요. 시리얼 넘버는 날짜 데이터, 지금처럼 이렇게 날짜 데이터를 표시해 주면 되고 리턴 타입의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리턴 타입은 되게 좀 다양하게 입력할 수 있는데 ITQ 시험에서는 다양한 거 다 알지 않아도 되고요. 대략 한 요 세 가지 정도 아시면 되는 건데 3도 거의 몰라도 되고 1도는 생략하는 경우랑 2랑 이 정도 알면 되고요.
요즘 시험은 이걸 굳이 구분해서 시험 문제를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리턴 타입을 본인이 뭘 입력했는지에 따라서 추주 함수랑 대부분 문제가 제시가 되니까 알맞게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이거는 ESC 하시고 B10셀 22년 9월 8일 이건 도대체 어떤 요일일까? 먼저 한번 확인 좀 해 놓을게요. B10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홈 메뉴에서 표시 형식에서 보면 자세한 날짜라고 있어서 클릭할 수 있습니다. 샵으로 보여요. 열너비가 좁은 거죠. 그래서 열너비 넓혀주기 위해서 B열을 조금 더 넓혀 놓을게요. 자, 그러면 2022년 9월 8일이라는 것은 변함없이 무조건 목요일인 거죠. 목요일인데 어떤 식으로 리턴 타입을 뭘 입력했는지에 따라서 결과값은 달라져요. 그리고 그 결과값에 따라서 추주함수에서 값을 제대로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C12셀 이 부분 그냥 지우고 새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등호 표시하고 W2 정도 입력하면 weekday 함수, 이렇게 weekday 함수 더블 클릭, 그리고 가로가 열렸잖아요. 시리얼 넘버는 날짜 데이터 참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B10셀 참조를 해 주었고 쉼표를 찍어 볼게요. 이렇게 쉼표를 찍어 보면 1, 2, 3, 11, 12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유형을 입력할 수 있는데 먼저 1은 사실 1 또는 생략인데요. 1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를 닫고 2일은 생략할 수 있어요. 1 또는 생략 이 부분에 보면 자 1을 입력했잖아요. 그러면 5라는 값이 나타났어요. 자, 목요일인데 어찌 5가 나타났냐 하면 1 같은 경우는 일요일서부터 일이 시작이 돼요. 요일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일요일은 숫자 1로 표시가 되고요. 월요일은 숫자 2로, 화요일은 숫자 3으로, 수요일은 숫자 4로, 목요일은 숫자 5로, 금요일은 숫자 6으로, 토요일은 숫자 7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1 또는 생략, 리턴 타입을 1 또는 생략하면 일요일이 1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여기 C13셀 있죠? 여기는 제가 이쪽에다가 뭘 입력했는지는 여기 앞쪽 거 보고 참고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만 입력해 보자면 등호 표시하고 나서 W2 정도 입력하시면 위크데이 함수 보이니까 더블 클릭, 시리얼 넘버 맨 처음에 시리얼 넘버는 날짜 데이터를 참조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날짜는 B10셀에 있으니 선택했고 쉼표하고 나서 이번에는 리턴 타입 2를 입력해 볼 거예요. 2를. 그리고 2를 입력하면 시험 보실 때도 이거 참고해서 하셔도 되는 거죠. 만약에 리턴 타입 2를 입력한다. 그러면 1이 월요일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를 입력하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날짜였지만 여기서 1 또는 생략했을 때는 5, 1 또는 생략했을 때는 일요일이 1서부터니까 하나, 둘, 셋, 넷 해서 목요일이 5가 되었잖아요. 방금 이렇게 2라고 입력한 것은 월요일이 1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렇게 리턴 타입 2로 했을 때는 월요일이 1서부터 해서 1, 2, 3, 4 해서 목요일은 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에 대한 거는 ITQ 시험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냥 생략할게요. 설명. 23셀에 블랙체리 있고 요일을 표시하라고 했으니 블랙체리는 여기 C5셀에 있고요. 그거에 해당되는 것은 E5셀에 있죠. 그래서 위크데이 함수에서 날짜 데이터를 참조를 해줘야 되니까 E5셀 다 지우고 E5셀을 참조를 했고요. 쉼표하고 나서 리턴 타입 2를 적용을 해 놓았네요. 그래서 이거는 리턴 타입을 1을 하면 추주 함수에서 일요일부터 나열을 해서 쓰시면 되고요. 리턴 타입 2를 하면 추주 함수 쓸 때 월요일서부터 나열을 해서 쓰면 돼요. 왜냐하면 2를 하면 월요일이 1,
화요일이 2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하게 되니까요. 위크데이 함수에 대한 결과는 지금 7인데 그럼 7이라는 것은 무슨 요일일까요? 현재 리턴 타입 2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1이 월요일인 거고 1, 2, 3, 4, 5, 6, 7 그다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이니까 일요일이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도 바로 볼게요. 추수함수인데 추수함수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인덱스 넘버여서 숫자를 표시를 하죠. 어떤 숫자를 표시하는데 그 숫자가 1이라면은 첫 번째 밸류 값을 표시를 하고 이 숫자가 2라면은 두 번째 밸류를 표시하고 숫자가 3이면 세 번째 밸류 값을 표시하는 함수가 추수함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함수 구문 입력해 놓은 거 보면 위크데이 함수로 값을 구하면 1에서부터 7까지 숫자가 나타나죠. 만약에 위크데이 함수에 대해서 리턴 타입 2를 준 거예요. 그러면 숫자 1인 경우가 월요일이 표시가 되는 거고 숫자 2인 경우는 화요일, 숫자 3인 경우는 수요일, 숫자 4인 경우는 목요일, 5인 경우는 금요일, 6인 경우는 토요일, 7인 경우는 일요일을 표시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월요일에서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다 나열을 해서 써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일요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엑셀은 무슨 요일인지 처음부터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찾아가다가 일요일을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23셀이고 등호 표시에서 먼저 위크데이 함수로 값을 구해놔 보겠습니다. 위크데이 그리고 가로가 열렸고요. 이것도 fx 눌러서 해볼게요. 자, 시리얼 넘버는 날짜 데이터 넣어주면 됩니다. 문제에서 블랙체리 입고 요일이라고 했으니 블랙체리에 대한 입고 요일은 이 5셀인 거죠.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리턴 타입에는 우리가 월요일서부터 쭉 쓸 생각이면 월요일을 1서부터 쓸 생각이면 리턴 타입을 2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1을 만약에 해주면 일요일서부터 추수함수에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지금 2로 할게요. 2로. 그리고 뭘로 하라 이런 거는 문제에서 제시된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리턴 타입을 2로 하란 뜻이 아니라 그냥 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월요일, 수요일, 화요일 이런 식으로 표시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냥 이거랑 좀 일치될 수 있도록 리턴 타입 2로 넣을게요. 확인 버튼 누르고 그러면 이렇게 7이라는 결과 나타났는데 23셀 더블 클릭해서 ch 입력을 하면 추수함수 보이니까 더블 클릭 가로가 열린 상태고요. 추수함수에 대해서 인덱스 넘버 숫자 입력하는 구간은 여기 위크데이 함수로 구했죠. 그래서 맨 뒤쪽에다가 쉼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서부터 차례차례 입력하는데 큰 따옴표 하시고 월요일 큰 따옴표 하고 그 다음은 쉼표 한 다음에 화요일 큰 따옴표에서 화요일 쓰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큰 따옴표랑 쉼표랑 좀 혼동이 되면 안 되잖아요. 빠뜨리거나. 그래서 이럴 때는 fx가 더 좋습니다. 위쪽에 보면 fx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도 혹시라도 저는 추수함수가 잘 나타났지만 누군가 위크데이가 보인다. 그러면 추수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말이에요. 자, 그러면 추수함수 대화 상자에요. 밸류 1에다가는 월요일 넣었죠. 추수함수 아시죠? 여기 인덱스 넘버가 숫자 1이다. 그러면 밸류 1에 있는 값을 표시하고 얘가 2다 하면은 밸류 2에 대한 값을 표시하는 그런 함수. 자, 그럼 밸류 2에다가 마우스 클릭해서 이 부분은 화요일 입력하고요. 또 아래쪽 밸류 3에 마우스 클릭하면 위쪽에 화요일에 알아서 큰 따옴표가 쳐지니까 좀 더 수월해졌죠. 밸류 4에다가는 수요일 입력하고 그 다음에는 마우스로 밸류 4 있는 입력란을 클릭해도 되고
키보드에서 타이핑 치고 있었던 상태니까 키보드에서 탭키 누르시면 그 다음 칸으로 이동이 됩니다. 탭키. 물결 바로 밑에 있는 탭키요. 그 다음 목요일 입력 탭키 누르고, 금요일 탭키 누르고, 토요일 탭키 누르고, 일요일까지. 요일은 7개잖아요. 밸류 7까지만 입력하셔야 돼요. 다른 데다가 더 입력하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입력하고 보니까 함수인수 대화상자가 조그만해서 밸류 3에서부터 7까지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저 위쪽엔 내가 뭘 입력했나 궁금한 거예요. 그런 경우는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스크롤 막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크롤 막대 위쪽에 화살표 모양 눌러도 되고, 이 부분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이 입력한 부분을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다 입력했으면 확인 버튼 누르고요. 그러면 아까 봐놨었죠? 일요일이었던 거. 그리고 진짜 일요일인지 한번 확인해 보려면 2호 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표시 형식에서 이렇게 보니까 1월 5일은 일요일 보이죠? 클릭도 해보면 이렇게 일요일 맞죠? (4번) 문제입니다. 전월 전체 매출액. 4번 문제는 이 부분에 표시를 해야 하고, 가격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 전월 판매량 이 부분에 있고, 그 둘을 곱해서 전월 전체 매출액을 구하라는 뜻이네요. sum product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하면 37,000에 54를 곱하면 얼마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 14,000에 44를 곱하면 또 결과가 얼마가 나오겠죠? 55,000에 46을 곱하면 결과가 얼마가 나오겠죠? 계속 그래서 결과가 얼마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결과를 모두 다 합해주면 전월 전체 매출액이 되겠죠. 이것을 sum product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sum product 함수 이해 먼저 하실게요. produc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sum 함수다 하면 sum 이렇게 sum sum 함수라면 여기 함수인수를 모두 더하기를 해주죠. 2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해서 10이라는 결과를 주겠죠. sum 함수라면. 근데 product 함수는 곱하기를 해주는 함수예요. B21 셀에 써볼게요. 등호 표시하고 나서 P product 인수들의 곱을 구한다 라고 적혀 있잖아요. product 그 다음에 2, 3, 5 이런 식으로. 지금은 어떤 셀 참조한 거 아니라 그냥 상수를 입력했어요. 자, 그러면 2, 3은 6, 6, 5, 30 해서 결과가 30이 나타났죠. 제가 여기다가 입력한 수식은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여기다가는 이걸 입력하는 거고, 여기다가는 이걸 입력하고, 여기다가는 이걸 입력할 거예요. 혹시라도 이렇게 결과만 볼 때는 옆에 있는 것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까 문제에서 봤다시피 가격 곱하기 전월 판매량 이런 식으로 구해서 전체 매출을 구하는 거 있죠. 그거는 원래 sum product 함수가 주어졌으니까 이걸로 할 건데, 이 함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여기 위쪽에서 한 번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총 판매 금액을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 이 부분은 보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총 판매 금액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 단가 곱하기 수량 하면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판매 금액을 구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물품이 있는 거죠. 여기 A열에 어떤 물품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물품이 있다면 먼저 판매 금액 같은 경우는 단가에서 수량을 곱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D24셀에 등호 표시해서 곱하기 하는 함수는 프로덕트 함수, 그 다음에 단가는 B24셀에 있고 쉼표하고 C24셀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해주면
여기 두 개 곱한 값이 나타나죠? 이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니까 수식을 복사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D27셀 더블 클릭해 보면 100 곱하기 5 해서 500이라는 값이 표시가 되었어요. 이거는 각각의 물품에 대한 판매 금액이지 총 판매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 전부 다 총 판매 금액을 구하려면 이것에 대해서 다 합계를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D28셀은 등호 표시해 가지고 sum 함수 가로 열고 위쪽에 있는 값 4가지를 더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1750이라는 값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물품에 대해서 총 판매 금액, 그냥 각각의 판매 금액이 아니고 총 판매 금액을 구하려면 곱하기 했다가 더하기를 해야 구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sum product 함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블록 지정한 것은 그냥 되게 희미하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도 좀 참고는 하실 수 있게.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돼요. 자, 이곳에 대해서 총 판매 금액을 구하는데 프로덕트랑 썸이랑 합한 개념이 있어요. 썸 프로덕트 함수. 그래서 D30셀에 등호 표시를 해서 썸 프로덕트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fx 한번 누르겠습니다. array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array는 배열인데 범위를 지정해 주면 돼요. 첫 번째 범위는 B24에서부터 B27셀까지 블록 지정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범위 있죠. array2 여기다가는 두 번째 배열 범위 C24에서 C27까지 범위 지정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확인 버튼 눌렀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위쪽에 있는 값이랑 아래쪽에 있는 값이 같아졌죠. 그래서 sum product 함수는 그냥 엑셀 함수 내부에서 대응되는 값끼리 서로 곱하고 결과가 나타나고 대응되는 값끼리 서로 곱하고 결과가 나타나고 이렇게 한 것들에 대한 합계를 구해 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sum product 함수가 뜨면 어떤 범위 지정하고요. 또 다른 범위 지정하면 돼요. 그 사이는 쉼표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24셀 셀 포인트 위치하시고 등호 표시한 다음에 sum product 함수 주어졌으니까 sum product 함수 넣고 가로가 열렸죠? array를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차례차례. 그래서 가격 F5에서부터 F12셀까지 블록 지정. 함수 인수 구분은 쉼표로 하죠. 쉼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전월 판매량 G열에 있어요. G5에서부터 G12셀까지 블록 지정. 판매량 글씨 나타난 건 그 전에 이름 정의가 이 영역에 되어 있었기 때문이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고 가로 닫고 엔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sum product 함수는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열이나 범위에 대응되는 값끼리 곱해서 그 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최소 전월 판매량 5번은 여기다 표시할 거고 정의된 이름 판매량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전월 판매량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값 표시하는 건데 스몰 함수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최소값 구하는 함수는 min 함수가 있는데 자, 스몰 함수 같은 경우는 작은 값부터 몇 번째로 작은지 표시하는 거니까 첫 번째로 작다고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스몰 함수는 범위 지정해주고
쉼표하고 K라는 곳에 몇 번째로 작은 값 표시할지 숫자를 표시해 주면 되겠죠. 지금 현재 전월 판매량에 대한 거니까 범위 지정해 주면 되고, 그 다음 첫 번째로 최소값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로 작은 값이다 해서 1이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J13셀 선택하고 등호 표시 스몰 입력하고, 어레이 부분에다가 범위를 지정을 해야 하죠. 범위를 어떤 범위에서 몇 번째로 작은지 표시할 거니까 범위 지정할 때 문제에서 보면 최소 전월 판매량, 전월 판매량이니까 이 부분이죠. 해서 범위를 G5에서부터 G12셀까지 블록 지정합니다. 그러면 정의된 이름 판매량이 자동으로 붙어 있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범위 지정을 드래그 하지 않고 그냥 타이핑으로 판매량이라고 타이핑 치고 쉼표를 찍어주면 자동으로 이 범위가 이렇게 지정이 된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타이핑을 쳐도 되세요. 최소 전월 판매량이니까 제일 작은 값을 나타내야 하죠. 스몰 함수에 있어서 K라는 구간에다가는 첫 번째로 작은 값을 표시하면 되니까 1이라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값 22 표시가 되었어요. 6번 문제 재고 수량. 6번 문제 이 부분에 표시할 거고, 재고 수량 표시할 거고, H14셀 여기 유효성 검사 넣어놓은 부분 있죠? H14셀에서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재고 수량을 구하시오. 자, 여기 H14셀은 상품명이 있잖아요. 블랙체리 이런 것들은 여기 상품명인 거죠. 그래서 여기 상품명에서 블랙체리에 해당되는 재고 수량 27이 여기 표시되게 하라는 거. 그 다음에 이곳에 유효성 검사니까 또 다른 값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클린 코튼이 이 부분에 적혀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VLOOKUP 함수로서 세로 방향으로 찾아가다가 찾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응되는 19를 표시를 하게 되는 함수죠. 자, 함수 J14셀에 등호 표시하고 VLOOKUP 함수 입력하고요. 가로가 열렸고 fx 한번 누르겠습니다. 함수 설명 먼저 한번 볼게요. VLOOKUP 함수는 맨 처음에 lookup value 넣어줘야 되는데 lookup value는 H14셀 그냥 넣으시면 ITQ 시험에선 다 대부분 맞을 거예요. ITQ 시험은 표가 이런 형태로 유형이 이렇게 나오니까 시험 문제가 이렇게밖에 출제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H14셀을 참조하고 그 다음에 범위를 지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정하는 상품명이죠. 블랙체리. 그 열이 첫째 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이라는 거 있죠. 이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있는 재고 수량을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열 번호 6 입력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렌지 루컵 구간에는 정확히 일치하는 0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0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함수 입력해 보겠습니다. lookup value에는 뭘 입력하나요? H14셀을 그대로 참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H14셀 선택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H14셀에 블랙체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테이블 어레이 위쪽에 있는 표에서 찾을 거예요. 어느 열서부터 C열서부터. 그래서 C5에서부터 H12셀까지 블록을 지정해 줍니다. J열까지 블록 지정하셔도 되긴 하세요. 하지만 문제가 항상 함수를 연결해서 어떤 문제를 풀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H열까지 거의 블록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컬럼 인덱스 넘버라는 거는 열 번호라고 했지요. 결국 이 부분에 나타내야 되는 거는 재고 수량을 나타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블록을 테이블 어레이
테이블 어레이를 이렇게 지정했으니까 1, 2, 3, 4, 5, 6 여섯 번째라서 6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렌지 룩업은 0, 정확히 일치하는 0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요. 만약에 이게 유효성 검사로 되어 있었으니까 클릭해서 뭐 CA어를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러면 찾는 범위 테이블 어레이를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세로 방향으로 찾아오다가 CA어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거서부터 시작해서 여섯 번째 열 있잖아요. 여기 10개라는 것을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7번 조건부 서식입니다. 수식을 이용하여 전월 판매량이 40 이상인 행 전체에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시오. 파란 굵게. 조건부 서식하실 때에는 레코드만 블록 지정하시면 됩니다. 블록 지정하고 그 다음 홈 메뉴에서 조건부 서식 클릭하고요. 아래쪽에서 세 번째 있는 새 규칙 누릅니다. 수식을 이용하여 라고 적혀 있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해 줍니다. 아래쪽에 입력란에 마우스를 클릭하고요. 문제에서 전월 판매량이 40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전월 판매량은 G5셀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G5셀. G5셀 선택해서 이렇게 절대참조잖아요. 그러면 40 이상인지를 판단할 때 G5셀만 판단하겠죠? 아래쪽에 있는 것도 계속해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행에 대해서는 상대참조, 변경이 돼야 돼서 O 앞에는 달러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G열은 G열에서만 비교하면 되지 H열로 이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G열은 절대참조 고정해야 합니다. 방법은 F4 키를 키보드에서 F4 키를 2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G 앞에만 달러가 들어가게, 열 앞에만 달러가 들어가게 해주면 되고 행 앞에는 달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4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40 입력하면 되고요. 서식 버튼 눌러서 현재 글꼴 탭이고 색 눌러서 표준색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파란 클릭, 위쪽에 굵게 클릭, 아래쪽에 확인 버튼 클릭, 규칙 대화 상자에서 확인 버튼 클릭. 그러면 전월 판매량 보세요. 이 중에서 40 이상인 데이터가 여기 위쪽에 3개였어요. 이렇게 서식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